가만히 있다가 야 걔 두 번째 꿈 누구 뭔지 알아? 말해도 돼? 말해도 되는 거지. 그치. 이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거예요. 예, 이게 세상이 이게 비밀이란 게 없어. 이게 비밀이란 게 없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얼마 전 친구에게 오래 숨겨왔던 제 두 번째 꿈을 처음으로 털어놓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루기 어렵다고 생각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꿈이었는데 그 친구를 많이 믿고 있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이야기하던 중 그 친구가 갑자기 걔 두 번째 꿈 알아? 라고 말하며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분위기상 제가 말하지 말라고 하기도 어려워 결국 말해도 된다고 하지만 마음 한편이 서운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제 마음을 말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친구가 자존감이 낮은 편이라 너무 큰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친구가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말 한마디의 무게를 조금은 느낄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이런 거를 전문 용어로 푼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치가 없다. 가만히 있다가 야 걔 두 번째 꿈 누구 뭔지 알아? 말해도 돼? 말해도 되는 거지. 그치. 이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거예요. 예, 이게 세상이 이게 비밀이란 게 없어. 이게 비밀이란 게 없어요. 네. 너만 알고 있어 그랬는데 너만 알고 있지가 않아. 이게 말이 어떻게 또 퍼져가지고 너만 알고 있던 게 쟤도 알고 있고 걔도 알고 있고 막 다 알고 있어. 막 이제 그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비밀이 있으면 얘기를 애당초 하면 안 돼요. 애당초 하면 안 돼. 예. 너만 알고 있어. 이거 비밀이 알았지. 비밀은 없습니다. 그때부터 비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예, 애당초 말을 꺼내지 않는 게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막 들긴 한데 예, 참 난감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거는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 그만큼 신뢰감이 있고 기대가 있는 거야. 아, 얘라면은 충분히 내 이야기를 이해해 주겠지. 아, 얘라면 충분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겠지 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나도 모르는 이야기 또는 나는만 알고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턱 내뱉었는데 이게 글쎄 어느 시간에 삽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야, 얘 있잖아 이런 거 알고 있었어? 이렇게 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게 또 귓구녕으로 또 귓구녕이 이게 또 돌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내 귀에까지 들어와. 야, 걔가 너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 그러면 그거 어떻게 알아? 걔가 얘기하던데? 이러면은 또 이제 머리 아프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세상이 참 요란맞게 돌아가요.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서운한 마음을 이제 내가 털어놔야 되는데 털어놓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이 질문에 보면은 이게 있어요. 이제 내가 친구에게 이 서운한 거를 말하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라는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말한다고 했을 때에 이게 그거 말하는 자체가 싫은 소리 같고 그 싫은 소리로 인하여서 우리 둘과의 관계가 어색해지지 않을까? 서먹서먹해지지 않을까? 나는 그러한 거에 대해 걱정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게 있어요. 뭐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자기가. 그런데 여러분 초코파이 세대는 끝났어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시대는 끝났는데 서운한 걸 말하는 순간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좀 어색해질 수 있지 않을까? 아, 서운한 관계로 변질되지 않을까? 이러한 거에 대한 걱정인데 여러분 내가 마음에 서운한 게 있어. 내가 이 친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나한테 실망감을 줬어. 그럼 그거는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맞는 거예요. 서운한 부분이 있어? 그리고 너무 답답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얘랑 관계를 깰까봐 너무 걱정인데 그래서 말 안 해? 이거 계속 참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이게 빵 터져버려요. 내가 한두 번 참았잖아. 내가 몇 번을 참았는데요. 너 진짜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야. 이렇게 번져가 가셨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서운한 감정이 들었을 때 이거를 이게 즉시 얘기해줘야 되는데 뭐 즉시 얘기하라고 해서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이게 좀 서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친구도 얘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서운하구나 난 진짜 몰랐는데 하면서 이 친구도 나에 대해서 아는 거고 나도 얘 감정에 대해서 듣잖아요. 나는 이 부분이 좀 서운했어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그 의도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운한 거를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관계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관계를 오히려 더 돈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진짜 잘하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이돌 그룹인데 세븐틴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12명, 13명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이들이 지금 활동을 시작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들이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계속 붙들 수 있는 거? 그들이 뭐 노래를 잘 만들어가지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그들이 뭐 이제 서로 이게 코드가 잘 맞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보면은 그들도 코드가 어느 공간에 가가지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이제 코드 안 맞을 때도 있고, 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리고 또 서로 각자 서운한 마음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모여서 했던 게 뭐냐, 본인의 그 속마음을 진짜 13명이 모인 그 공간에서 진솔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그 영상 보고 내가 너무 소통에 대해서 감명받았어, 진짜. 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도 짜증을 내지 않고 본인의 그 서로 서운한 것 부분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지.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면서 서로가 또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방법을 찾아주고 또 마지막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서로를 알게 됐으니까 앞으로 더 잘하면 되지 이러면서 또 마무리 지어. 완전 좋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나 세븐틴이랑 나 진짜 친구 먹고 싶어, 진짜. 나 너무 감동이더라고, 그게. 어, 그렇게 해가지고 내 감정을 이게 풀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을 풀어놓을 때 제가 아마 지난달 강연에서도 그랬어요. 내가 어떠한 서운한 감정이 있을 때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는 이래서 어째서 저째서 이게 막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렇게 안 하고 도대체로 뭐 했느냐. 나는 지금 너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너는 지금 이렇게 해요. 지금 만약 이 상황을 들어서 얘기했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비밀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너한테만 얘기했는데 그걸 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너 친구 맞아? 내가 너한테 믿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서운한 거 얘기했는데 서운한 거래. 내 비밀을 얘기했는데 너는 그거 다른 사람한테 다 까발리면 내가 뭐가 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듣는 사람이 아니 나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한 건데 왜 그런 걸로 가지고 화를 내냐 진짜. 뭐 비밀 그래봤자 진짜 사소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소한 거? 사소한 거? 야, 너 입장에서 사소한 거지. 나 입장에서 진짜 이거 큰일이거든? 어떻게 너는 그렇게 내 일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니? 또 막, 그래서, 아니, 그딴 사소한 거 가지고 지금 그딴 식으로 짜증내는 게 맞아? 지금 너 네가 그러는데 친구니? 이러면서, 너야말로 이거지 친구니? 이러면서 막 싸움나, 막. 이렇게 갔다가는 완전 다 파토나, 진짜. 큰일 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막 너는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저렇게 했니 어째니 저째니 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얘기했다가 관계가 답쪽나는 거예요.
서운한 거를 말 못해서 쪽나는 게 아니, 서운한 걸 말할까봐 쪽나는 게 아니라, 예, 말을 했는데 서로 무섭게 굴까봐 쪽날까봐 그걸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 내가 어떻게 하면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잘 안배해서 말할 수 있느냐. 이거 얘기했잖아요. 어떤 기법을 쓰면 된다고. 아이메시지 기법을 쓰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어떻게 말을 하면 되었어요? 첫 번째로는 그 상황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상황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친구들과 만났는데, 너가 은연중에, 나의 비밀에 내가 너한테만 한 얘기를 털어놓은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황을 얘기해. 그리고 뒤에 가서는 내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입장을. 근데 나는 너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에 너한테 믿고 얘기를 했는데, 너가, 어, 나의 비밀을 다른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주니 조금 서운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뒤에 가서는 앞으로 우리 둘이 나누는 대화의 비밀 사항들은 조금 지켜줬으면 좋겠다. 나는 너와 한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어, 전해주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이게 서로 감정이 안 다치는 거거든요. 우리는 맨날 먼저 말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래서 추궁조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게 관계에서 서운함만 서로 서운하고 서로만 안 볼 것처럼 다투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 서운한 거를 얘기하더라도 그 상황, 우리가 아까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나는 이랬으면 좋겠었는데 이렇게 되지 않아서 난 좀 마음이 그랬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줘야 완전히 풀 센테스예요. 설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소한 비밀 하나 가지고 진짜 쪼잔하게 굴래 안 굴래 이러면서 막 그랬다? 그럼 그때는 얘랑 손절해도 좋아요. 얘랑 쪽내도 손절해도 좋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듣는 사람도 사실은 나는 그러한 입장이 아니었다. 근데 네가 그렇게 받아들여서 조금 미안하다. 앞으로 조심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뭐 또는 너무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진짜 조금 얘기했다. 그 조금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진짜 아주 조금 얘기했으니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굉장히 중요한 관계는 그거예요. 내가 서운한 감정이 이렇게 관계 속에서 들 때에 이 감정을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 거야. 뭐 사람과 관련된 문제면 사람과 푸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람과 풀어서 뭐 이렇게 진솔하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때서야 내 감정이 비로소 이게 풀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 감정이 풀어지고 그리고 서로가 돈독해지고 그러는 건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이 관계는 도저히 회복이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몇 주 전에 진짜 힘들었던 일이 그거였어요. 진짜 몇 주 전에, 어,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제 사람을 조금 약간 꾸지람을 줬던 적이 있었어요. 같이 일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에게 조금 꾸지람을 줬던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좀 서운했나 봐요. 자기랑 얘기를 하면서 이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제가 그래, 너가 힘든 건 이해하겠는데 지금 상황은 이게 아니야. 이렇게 대응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지 편 안 들어줬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며칠 사이에 이게 삔또가 오늘 좀 말들이 좀 험한 것 같긴 한데 며칠 사이에 이게 좀 삐졌어. 삐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삐졌어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단체 톡방에 딱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얘랑 연락을 하려고 그랬더니 제 카톡이 차단됐어요.
그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도 차단됐어요. 예. 전화를 했더니 고객님의 번호가 뭐 어찌 됐대요. 예.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SNS를 들어가려 했더니 SNS 검색이 안 돼요. 탈퇴나 차단이 아니고서는 SNS 검색이 안 떠요. 그래서 이 차단이 되니까 일방적으로 소통이 끊긴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제 얘기를 막 돌리는 거야. 막 왕수니가 막 이제 뭐 어쨌다니 저쨌다니 막 이러면서 막 진짜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욕을 15년 만에 다 들었어요. 예. 근데 제가 왕따 이후로는 제가 진짜 욕을 엄청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막 욕을 막 돌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온통 다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막 나오니까 나도 얘에 대해서 관계를 이렇게 딱 끊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운했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은 그냥 미안하다. 뭐 근데 사실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닌 건 알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얘기가 왔을 텐데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 마음만 아픈 거 생각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일방적으로 제 욕만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서운하다고 해서 말을 안 한다거나 일방적으로 관계 끊는 거는 아니에요. 서운하면은 그 자리에서 즉시 풀거나 아니면 조금 조용한 때에 진솔하게 내 마음을 얘기를 해야지 소통을 끊는다? 내가 좀 참아야지 그러면은 이게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나중에 참는데 한도가 넘어버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얼만큼 참았는데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그 관계가 나중에 가서는 그 삽시간의 그 문제로 인하여서 관계가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소통이란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서운한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한 감정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내가 먼저 말하자라는 그 용기가 있어야 이 서운한 감정, 서로의 감정이 풀어지는 거고, 그리고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불러 모으세요. 아니면 정말 내 주변에 힘든 친구가 있다. 걔만 보내지 말고 걔 멱살 잡아가지고 같이 오세요. 저만의 빛 비춘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빛 비추다 강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하는 그런 빛 비추다 강연이 되기를 바랍니다.